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6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가가 약 4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폐기 위기에 놓였던 얀센 백신 유통기한을 애초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한 달 반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FDA에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자사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은 최고액 $500만 상금을 주기로 했고 워싱턴주는 대마초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3주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레벨을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음 달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남, 경북,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권덕철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주점, 펍, 학교,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여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합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4일까지 그대로 연장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 상황과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식당과 유흥시설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72명. 여전히 2.5단계 범위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적 피로도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인데 수도권은 새로운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도 단계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접종을 못하는 사전 예약자는 7월 중 반드시 접종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60세에서 74세 고령층 예약자가 백신 물량을 상회해 일부는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자는 552만 명이지만 이들에게 배정된 백신 잔여량은 501만 회분으로 51만 회분이 모자랍니다. 당국은 접종 인원을 10%에서 20%가량 늘릴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보건소 보유 백신의 최대한 활용에 부족분을 메울 계획입니다. 6월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1%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한 17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0.5일 많았던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2.6% 증가한 20억 3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7.5%, 승용차 수출이 136.9% 늘었고 석유 제품 수출이 70.2%,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8.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등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1% 늘어난 17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한 달 만에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12.41로 4월 109.56보다 2.6% 상승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8%나 높아졌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오른 뒤 4월에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광산품과 중간재 등 1차 금속 제품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각각 6.3%, 4%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106.06으로 4월보다 1.5% 높아지며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과자가 이전보다 더 달아지고 즉석 죽은 더 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치킨은 당류 함량이 줄어들었지만 특정 2개 제품은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지나치게 달게 또는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아 이를 피해야 된다는 당국의 권고를 식품회사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대표 과자 제품 20개의 변화 추이는 어떨까? 20개 제품 중 절반인 10개가 당류 함량이 늘었습니다. 함량 증가도 평균 51%나 됩니다. 특히 20개 제품 가운데 감소한 것은 단 1개도 없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37%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당류 함량을 줄이라고 권장해도 다양한 단맛으로 소비자 입맛 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의 함량을 프랜차이즈 치킨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한 15개 중 5개의 나트륨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평균 24%입니다. 나머지 10개는 나트륨의 함량이 평균 15%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치킨의 당류 함량은 어떨까? 상당수 종류의 치킨의 당류 함량이 줄었지만 특정 2개 제품은 무려 평균 101%나 폭증했습니다. 새맛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 달거나 짜거나 또는 단맛과 짠맛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소화가 비교적 잘 돼 소비가 증가 추세인 죽석 죽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거운 맛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죽 9개 중 9개 모두 나트륨 함량이 평균 24%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여 년 전부터 가공식품 1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당류와 나트륨의 함량 변화를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 당류는 32%, 나트륨은 49%의 제품만이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감소해
여전히 저감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당류와 나트륨이 증가하거나 저감마가 저조한 제품군을 관찰해서 저감마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경수 신임본부장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MIT 책임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국제핵융합로 국제기구 부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인공태양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국가핵융합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형 핵융합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인 영국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서 필요한 국가에 기부하겠다며 세계인에게 백신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큰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500 million doses of Pfizer's COVID-19 vaccine to donate to nearly 100 nations that are in dire need in the fight against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영국 코널 카비스 베이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활동 재개의 핵심은 백신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백신을 맞히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며 이 바이러스를 이길 때까지 세계에 백신을 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방접종을 어디서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부 발표에 아프리카는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celebrate the good announcement, and again, really thank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at extraordinary lead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회원국들이 회의가 시작하는 11일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기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morrow, the G7 nations will be announcing the full scope of our commitment, our meaning the G7. 그동안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코널에서 11일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고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빈국 등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의 발언을 감안하면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가가 약 4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겠다는 주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1살 이상 성인이 백신을 맞으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보다 1 내지 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백신을 접종한 21살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추첨을 통해 대학 전액 장학금과 최고액 $500만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델라웨어주는 대학 전액 장학금과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주는 대마초 이전에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전국에서 성인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얀센의 모기업인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간 10일 FDA가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당초 3개월이었던 얀센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4개월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백신을 2도에서 8도에서 냉장하면 넉 달 반이 됐을 때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대상을 12세에서 17세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으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접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25일 12세에서 17세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사 백신이 100%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한 청소년은 한 명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 가짜 약을 투여한 청소년 중에서만 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심각한 안전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승인 절차에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젊은 층에서 예상보다 심근염 발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과 심근염 발생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보고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12세에서 24세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부작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6세에서 24세 사이에서는 2차 접종을 마친 후 283건의 심근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 발병 건수는 10건에서 102건 정도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근염이 발병한 평균 연령은 24세로 남성에서 심근염 발병 비율이 높아 80% 가까이 기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평가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다음 주 심근염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던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넘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8% 급등한 4월에는 못 미치지만 0.6%나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은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봉쇄가 이뤄지고 수요가 급감한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o, a third of that CPI print was driven by used car sales that, again, like last month, really went up pretty significantly. That's reflecting the disruption in the auto supply chain from semiconductors. 이처럼 물가 상승이 예상을 웃돌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조가 변할지 관심입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During this time of reopening, we are likely to see some upward pressure on prices, and I'll discuss why. But those pressures are likely to be temporary as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reopening process. 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올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이미 지난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0일까지 18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 188만 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많아진 셈입니다. 올해 들어 남미와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 불균형 문제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데이터 통계를 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백신의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이 각각 2%,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미는 22%, 유럽은 40%, 미국은 50%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해도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 수뇌부가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팬데믹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EU가 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 예정된 미국 EU 회의에서도 투명하고 근거에 기반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관련 재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상하기 쉬운 생선이나 햄이 작은 통조림 속에만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통조림은 전쟁 중에 탄생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궁금한 S에서는 통조림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